전이 동일시, 투사적 동일시에 대한 정리가 가장 나오는데 그걸 보니까 대체로 클라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발로에서 클라인을 했습니다. 클라인의 투사적 동일시를 정의하는 글이 나옵니다. 클라인의 글입니다. 엄마에 대한 환상 속의 공력은 두 개의 흐름을 따른다. 하나는 엄마의 몸에서 좋은 내용물을 고갈시키고 깨물고 퍼내고 훔치는 지배적인 구강적 충동이고, 다른 하나는 학문기적이고 소변기적인 충동으로 또는 공격으로서 자기의 위험한 물질을 늘 배설물을 엄마 안으로 배출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때 증오 안에서 축출된 이 해로운 배설물과 함께 내적 대상들과 심지어 초자를 포함한 것이 엄마 안으로 투사된다. 이 배설물과 자기의 나쁜 부분들은 대상을 손상시키려 할 뿐만 아니라 대상을 통제하고 소유하려고 한다. 엄마가 유아의 자기의 나쁜 부분을 갖게 되는 한, 유아는 그녀를 독립된 개인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쁜 자기로 느낀다. 이것은 공격적인 대상관계의 원형을 확립하는 특별한 형태의 동일시로 인도한다. 나는 이것을 투사적 동일시라 부를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축출되고 투사된 자기의 나쁜 부분들만이 아니라 자기의 좋은 부분들도 들어있다. 이때 배설물은 선물의 의미를 갖는다. 처음부터 파괴적 충동은 대상에게 당하고 엄마의 젖가슴에 대한 환상 속의 구강 가학적 공격을 펼친다. 엄마의 몸으로부터 좋은 내용물을 훔치고 싶어하는 유아의 구강 가학적 충동으로부터, 그리고 엄마에게 자신의 학문 가학적 배설물을 집어넣고 싶어하는 충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박해공포는 편집증과 정신분열증의 발달에 있어서 대단한 역할을 한다. 클라인의 투사적 동일시는 공격적 대상관계의 전형을 구성하고 있고, 그것을 사용하는 성격의 유아적 부분은 대상을 손상시키고 소유하고 또는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투사하는 주체는 또한 자신의 좋은 측면들도 대상 안으로 투사한다. 정상적인 또는 방어적이지 않은 투사적 동일시에서 투사하는 주체는 전능성이나 분열 없이도 공감, 계획하기, 미리 생각하기, 예지화 등에 있어서는 대상의 이미지 안으로 자신을 확장할 수 있다. 투사적 동일시의 또 다른 정상적인 측면은 성의 발달에서 그것이 담당한 역할이다. 즉 유혹과 영향을 끼치려고 시도하는 모든 형태들은 말할 것도 없이 다른 개인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침범하는 것을 숙고할 수 있는 능력에서 정상적인 투사적 동일시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나중에 클라인은 이 개념이 갖고 있는 비워내고 조정하는 성질을 확장하여 융합의 측면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만들었다. 첫 번째 양태에서 자기의 부분들은 분열되고 대상 안으로 구성된다. 두 번째 양태에서 자기로서의 자기는 예상이 되기 위해 대상과 동일시 형태 안으로 들어가고, 무의식적인 모방을 통해서 다양한 정도로 수동적인 방식으로 사라지든지 아니면 다른 쪽 극단에서 공격적으로 대상의 정체성을 통째로 차지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투사적 동일시에 따른 결과는 혼동과 방향 상실에서 마지막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클라인의 투사적 동일시의 개념에 대한 이해의 중요한 진전, 로젠펠트는 투사적 동일시의 의사소통적, 방어적이지 않은 의사소통적 기능들로부터 방어적인 비워내기를 분리시켰다. 웰처는 밀폐와 담는 것, 담기는 것을 구분하여 전자는 방어적인 투사적 동일시와 그에 따른 결과, 무의식적 환상 안에서 침범당한 대상 안에 감염되는 것을 가리키고, 후자는 의사소통을 가리킨다고 보았다. 브리트는 투사적 동일시를 투사하는 주체의 잠정적인 의도에 따라 소유적인 유형과 귀속적 유형으로 나누었다. 필리어스는 로젠펠트를 따라 투사적 동일시를 사용하는 동기들을 요약했다. 의사소통, 공감 분리에 대한 회피, 불쾌하고 위험한 감정들을 비워내기, 타자의 마음속에 있는 특정 측면들을 취하기. 그녀는 비환기적 투사 동일시라고 부르는 전적으로 심리 내적인 투사적 동일시와 환기적 투사적 동일시라고 부르는 그것의 의사소통적인 형태를 구별한다. 여기서 지금 후기 클라인 학파들이 굉장히 중요한 학자들이 모두 다가 각자 독창적인 이론들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쩌면 클라인이 주장했던 프로젝트 아이덴티피케이션 이론이 굉장히 다양하게 발달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이론 하나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발달을 시키다 보니까 클라인의 제자들은 각자 자기의 임상 체험이나 또 이론적인
성향에 따라서 투자의 동일시라고 볼 수 있는 현상 중에 독특한 것들을 거기에 이름을 붙여서 아까 얘기한 예를 들자면 투자의 동일시 중에도 밀폐라는 개념과 담기는 것을 이렇게 구별한다. 또는 소유적 어퀴서티브하고 귀속적인 유형 뭐 이렇게 구별을 잘 들어보면 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 개념들이 다. 아까 얘기한 소유적이라고 한다면 브리튼이 얘기한 것은 너는 나의 것이야 라고 할 때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투자의 동일시가 일어나긴 하지만 자기 중심으로 지금 남아있는 거고, 또 한편이 귀속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너야. 그래서 내 정체성이 완전히 대상에게 먹혀버리는 꼴이 되죠. 그래서 같은 투자의 동일시라고 하지만 임상 상황에서는 각각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이런 다양한 현상들을 각자 이론화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의 유행처럼 되어 있는 이런 여러 학자들의 이런 발달, 나름대로의 투자의 통일시 이론들을 더 발달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여기서 저자인 그로트슈타인도 본인도 남들이 쓰지 않은 독특한 용어를 지금 사용해서 조금 더 이 개념, 남들에게 잘 어필할 수 있는 개념을 하나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여기서 투자적 전위 동일시라는 개념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고 그게 정말 필요한 개념인지 이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판단할 부분이 되겠죠. 네. 투사와 투사 동일시는 다른 것인가? 투사의 필수적인 동일시의 역할을 했습니다. 투사적 동일시 과정에서 동일시가 담당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쟁이 있어 왔다. 동일시 없이 투사가 있을 수 있는가? 누가 동일시 하는가? 투사는 주체인가 아니면 그것의 대상인가? 이러한 혼동의 한 가지 이유는 투사가 본래 주체로부터 분리된, 비록 그것이 주체의 마음속에 위치해 있지만 기재로 사용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클라인은 투사의 기재적 측면을 그것의 무의식적 판단 및 대상관계 측면과 혼합한 것처럼 본다.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투사적 동일시라는 용어가 더 적절해 보인다. 투사하는 행동 그 자체는 투사하는 사람의 정체성 안에 변화가 발생했음을 암시한다. 조금 쉽게 설명을 해보죠. 어떤 면에서는 왜 투사의 동일시라고 하느냐고 할 때, 투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투사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자기의 셀프의 일부를 대상에게 지금 나눠주는 거예요. 대상한테 보관시킨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투사한다는 얘기는. 이게 대상의 내적 이미지 혹은 내적 대상 안으로 집어넣건 어디엔가에 자기 것을 집어넣는다는 개념이죠. 아까 자기 배설물, 멜라니 클라인식으로 얘기하면 자기의 배설물을 엄마에게 집어넣는 이런 거죠. 개념적으로 셀프가 여러 개의 서브 디비전이 있다고 본다면 자기 셀프 중에 특정한 부분, 자기가 갖고 싶지 않거나 어떤 건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자기가 대면하는 그 힘을 자기의 일부분을 외부 대상의 이미지건 실제 대상이건 어느 쪽이건 외부 대상에게 투사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셀프를 그쪽에 줬다는 얘기. 근데 이게 셀프라는 개념이니까 결국 자기하고 동일시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동일시하고 투사의 동일시에서 이 투사하고 동일시를 분리해낼 수 있느냐 하는 이론적인 어려움이 생긴 거죠. 투사라고 하는 것은 그게 어떤 자기에 대한 셀프 이미지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자기의 정서나 감정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쩌면 자기의 판타시, 자기의 대상 관계. 여기서는 투사라고 할 때 기재라고 한다면 보통 기재라는 말은 어디에서 우리가 많이 써요? 많이 여러분이 들어본 것은 방어 기재라는 용어를 쓰죠. 방어 기재, 그래 투사는 방어 기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가 가진 하나의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기재는. 그래서 그런 측면만 어떤 기재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고 멜라니 클라인 속에서는 무의식적인 환상이라는 개념과 대상관계의 측면이
이것까지 있으니까 이 투사 속에는 당연히 환상과 대상관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면 여기서 대상관계가 투사된다고 하는 얘기는 그 대상관계 속에서는 자기 셀프의 컴포넌트, 자기의 셀프의 일부가 투사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에 투사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하고 이 투사된 그 내용과는 관계를 끊어낼 수 없다는 이런 상황이 되죠. 말하자면 자기가 식민지 경영을 하고 있는 셈이죠. 대상이 내적 대상이라고 여기서는 그로슈타인은 얘기를 하고 있죠. 초심리학적으로는 내적 대상에 밖에 투사할 수 없다. 그런데 이것도 그로슈타인의 독자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멜라니 클라인의 글을 읽으면 멜라니 클라인은 내적 대상에 투사한다는 이런 것을 명료하게 쓰는 게 아니고 대상에게 투사한다고 해서 이게 실제 대상에게 투사하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그래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로슈타인은 초심리학적으로 볼 때 어느 학자도 다 실제 대상에게 투사한다고 하는 것은 개념상 성립이 안 되니까 내적 대상에게 투사한다고 아마 설명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내적 대상에 투사를 하건 실제 대상에 투사를 하건 투사되는 것이 자기의 셀프의 일부분이라고 한다면 자기 것이 투사되어 있기 때문에 내적 대상 자체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 끈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동일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대상과 자기의 동일시가 일어나면서 투사에는 동일시가 따라간다고 보는 게 멜라니 클라인 쪽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학자들은 다 이제 그렇게 보질 않고 투사와 투사의 동일시는 별개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양한 어떤 것을 용어를 사용할 때 학자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공부하기가 쉽진 않죠. 그 용어들의 적절한가 아닌가를 떠나서 학자들의 취향이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트렌드이기도 하고 학파마다 미국 쪽에서 보는 것하고 영국 쪽이 다르고 또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도 볼 수가 있겠죠. 우선 그 얘기들을 좀 더 여기서는 아이덴티티를 투사로 한다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야 돼요. 투사의 동일시에서는 자기 것이 셀프의 투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기 투사의 동일시하고 투사가 항상 같이 연계를 생각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클라인은 투사적 동일시가 단순히 하나의 정신적 기제가 아니라고 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내적 및 내적 대상 관계에 관한 무의식적 환상을 구성한다. 클라인의 투사 개념이 자율적인 방어 기제라는 고전적 프로이트학파의 교재로부터 그 자체의 권리를 지닌 무의식적 환상의 동시에 대상관계, 내적 및 외적인 대상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변형되었는데 이 개념을 그로슈타인은 투사적 동일시로 변형되는데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즉 클라인 학파의 방어 기제 개념이 항상 대상관계에 대한 무의식적 환상을 서술하고 있고 항상 대상 헌신적이라는 점에서 동일시는 사실상 투사작용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부 대상이 투사된 내용과 동일시하는 것처럼 보일 때 거기에는 투사적 전위 동일시, 투사적 동일시의 상호 주관적 형태를 위한 그로슈타인의 용어입니다. 투사적 전위 동일시가 작용한다. 그로슈타인은 투사적 동일시 자체는 주체와 외부 대상 사이에서가 아니라 대상에 대한 주체의 내적 이미지와 주체 사이에서 거래된다고 보고 있다. 즉 우리는 우리의 감각의 판단의 기초에서 대상의 실제를 알 수 없으며 따라서 내재화된 대상은 우리가 투사적으로 그것에 부과하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의 감각 현상들에 기초한 이미지를 구성하는 것이다. 유사하게 상호 주관적인 투사적 동일시에서 공동 주체인 대상 역시 투사하는 주체에 대한 자신의 이미지를 형성한다. 궁극적으로 그 두 이미지들 사이에서 상호적으로 유도하는 공명이 발생한다. 그리고는 이제 그로슈타인이 비혼의 공헌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혼은 정상적인 발달로서의 투사적 동일시와 병리적 방어적인 투사적 동일시를 그리고 그것의 심리 내적 양태와 상호적 주관적 양태를 더욱 명확하게 구분했다. 비혼은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정신적 환자들은 유아 시절에 그들의 정서를 정상적으로 투사할 수 있는
모성적 대상을 갖는 경험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라고 추론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정상적인 유아는 감당할 수 없는 정서를 투사할 수 있는 담는 것으로서의 엄마를 필요로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그 개념을 전적으로 전능적, 심리내적, 무의식적 환상으로부터 대인관계적이고 의사소통적일 뿐 아니라 이론적인 차원에 속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을 확장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심리내적인 전능 환상 개념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유아가 엄마에게 투사할 때 엄마는 몽상 상태에서 그녀의 알파 개념을 사용한다고 가정했다. 비오는 알파 개념을 프로이트의 1차 과정과 2차 과정의 대안으로 작용하는 수학적 변수에 대한 상대역을 나타낸다고 정의했다. 그것은 유아에게 적절하고 의미 있는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투사된 내용을 흡수하고 해독하고 정제하는 엄마 역할을 나타낸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담는 것, 담기는 것의 역할이 서로 뒤바뀔 수 있으며 그때 엄마는 투사하는 사람이 되고 유아는 정상적인 대화에서처럼 담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상호 주관적인 견해가 나오죠. 인터서브젝티브한 부분. 그래서 담는 자와 담기는 것이 위치가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비오는 이 과정이 엄마와 유아 사이의 기본적인 의사소통에 포함되어 있다고 봄으로써 유아가 생각하는 자 없는 사고들을 담는 엄마의 투석 공유시를 통해서 속이 생각하기 과정의 발달을 시작한다고 고유화된 신호를 발달시켰습니다. 이때 엄마는 몽상과 알파 기능들을 사용해서 그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사고들, 감정들, 꿈 사고들, 그리고 기억들로 변형시킨다. 이런 환경 안에서 유아의 알파 기능이 성숙할 때 유아는 자신의 알파 기능을 사용하여 내면에 있는 담는 것 대상 안으로 투사함으로써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로시타인은 이러한 비온의 이론은 클라인의 이론을 확장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는 식힐 수 없는 두 사람 모델로서의 유아, 엄마, 투사하는 자, 담는 자, 팀을 가정함으로써 그 이론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고 그 결과 클라인의 모델은 실패한 담기에 따른 빗나간 결과로 간주되게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클라인의 한 사람 모델이 투사적 동일시 안에서 대상에게 미친 하나의 고정된 효과를 말하는 반면에 이온의 두 사람 모델은 대상이 투사적 동일시를 담는 자로서 얼마나 효율적인가에 따라 대상과의 관계 안에 자동적인 역동적 변동들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비용은 이렇게 말한다. 환자는 분석가에게 무엇인가를 하고 분석가는 환자에게 무언가를 한다. 이것은 그저 전능 환상이 아니다. 미국의 분석가들이 생각하는 투사적 동일시입니다. 그로시타인은 투사적 동일시 개념이 미국에 소개되었을 때 좀 더 전통적인 클라인 학파의 견해를 대변했는데 반해서 컴버그와 옥대는 비온의 견해를 다르게 수정해서 투사와 투사적 동일시를 구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클라인의 원래 개념보다 비온의 견해가 더 잘 알려져 있고 인상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그로시타인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컴버그의 투사적 동일시 클라인과 그로시타인의 견해와 일치하는 컴버그의 정의가 있고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치하는 정의는 첫 번째 심리 내적인 경험에 감당할 수 없는 측면들을 대상에게 투사하기, 두 번째 투사된 것과의 공감을 유지하기, 세 번째는 감당할 수 없는 심리 내적인 경험에 대한 계속되는 방어적 노력으로서 대상을 통제하려고 시도하기, 네 번째 대상과의 실질적 상호작용에서 주체가 무의식적으로 투사된 것을 대상에게서 이끌어내기. 여기서 투사된 것을 대상에게서 이끌어내기라는 표현은 번역이 잘못된 것으로 보여요. 거의 원문에 보면은 unconscious inducing in the object what is projected in the actual interaction with the object.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말이 대상과의 실제적인 상호작용에서 주체가 무의식적으로 투사된 것을 대상에게서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inducing in the object예요. 대상에다가 투사된 것이 주입되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자기의 투사를 받아들이도록 한다는 얘기. 대상에서 이끌어낸다는 말이 조금 이상한 죠.
대상이 그 정서를 느끼도록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inducing in the object what is projected 투사된 것을 투사된 내용이 대상 안에 주입되도록 유도되도록 한다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으로 가죠. 클라인과 그루슈타인의 견해를 달리하는 컴버그의 정의는 투사적 동일시는 단어 기재의 보다 성숙한 형태의 투사와 다르다. 투사는 수용될 수 없는 심리내적 경험에 대한 억압, 그 경험을 대상에게로 투사하기, 투사된 것과의 공감의 결여, 대상으로부터 거짓두기 또는 소원하기로 구성되어 있다. 옥덴의 투사적 동일시는 옥덴의 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투사적 동일시와 관련된 투사적 양태의 생각하기와 하나의 독립된 과정으로서의 투사와 관련된 투사적 양태의 생각하기는 구분되어야 한다. 전자의 경우 투사하는 사람은 주관적으로 추출된 감정, 생각 또는 자기 추상과 관련해서 그것들을 받는 사람과 하나라는 느낌을 갖는 반면 후자의 경우 현상 속에서 추출된 자기의 측면은 고정되고 그 투사를 받는 사람에게 계속됩니다. 그루슈타인이 여기 대해서 비평을 하고 있습니다. 컴버그가 말하는 공감의 결여는 주체가 투사된 내용과의 접촉을 유지하는가의 여부를 구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투사된 것은 항상 무의식적으로 주체와의 접촉을 유지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의 정의들이 공감에 대한 그의 언급을 제외하고는 클라인과 그녀의 추종자들이 투사적 동일시에 포함시킨 것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감과 관련해서 그는 투사에는 공감이 없는 것으로 보았던 반면에 투사적 동일시에 대해서는 공감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투사적 동일시와 투사에 대한 옥덴의 구별은 컴버그와 다르며 그는 이 주제에 대한 두 개의 논문에서 클라인이 행했던 구별을 반복하고 있다. 컴버그와 옥덴은 각각 자신의 방식대로 투사적 동일시와 투사를 보여왔다. 그리고 그들 사이의 차이는 모두 투사적 동일시에 대한 클라인의 정연에 포함되어 있다. 옥덴은 분석적 제3의 주체라는 그의 개념에 대한 작업에서 상호 주관적인 제3의 주체를 강조했는데 이 맥락에서 그는 컴버그와 달리 투사적 동일시는 상호 주관적 대상 관계인 반면 투사는 비상호 주관적 대상 관계라고 추론을 했다. 그루슈타인은 투사와 투사적 동일시를 같은 것으로 보는 클라인 학파들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상호 주관적 제3의 주체라는 옥덴의 개념은 투사적 동일시에 대한 기원의 상호 주관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